그림 저렇게도 그리고 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방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거울이다. 이렇게 아무도 없으면 이건 그냥 굴절면인데 밑금을 꺼면은 이거는 거울입니다. 지금 있으니까 거울면이네. 근데 이거는 뭐야? 벽면을 봤을 때 오목하지. 그럼 얘는 오목거울이다. 오목거울인데 빛이 발산하나 수정하나? 팽팽하게 비치더라. 반사체든 굴절체든 반사면이든 굴절면이든 상관없이 평행광선, 광축에 나란한 평행광선이 들어오면 빛은 굴절면을 만나면 굴절되겠고 반사면을 만나면 반사되겠고 그런데 굴절면에서는 어디를 통과한다? 광축과 나란하게 들어온 빛은 반드시 초점을 통과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걸 생각해 본다면 이 반사면도 반사하는 빛인데 광축과 나란하게 빛이 들어오면 반드시 이것도 초점을 지나서 반사 튕겨서 나갑니다. 튕긴 다음에 어디를 간다? 초점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건 똑같다. 그러면 얘가 지금 나란하게 들어오고 있네. 지금 광축과 나란하게 들어와서. 근데 오목면을 만났으니까 빛이 탁 튕겨서 안쪽으로 모이네. 안쪽으로 모이면서 이렇게 딱 모이는데 어디를 통과한다? 초점을 통과해. 왜 이게 초점인지 아냐면 기온광선이 평행광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점을 향해서 가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초점이 원하거나 그 초점이고 상위 밑에니까 상점이라고 합니다. 상위 초점 초점 위치에 이 오목궁연 이 거울에 오목 거울에 초점 위치가 이 공률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이게 여기 정해질 수도 있고 초점이 여러 군데가 생길 수 있는데 반사되고 나서 여기 초점이 있는데 거기를 통과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상점이고 한 가지 거리는 바로 이 반사면과 광축이 만나는 거죠. 여기 경점을 잡고 여기 나온 거리를 재고. 그럼 이거는 한 가지 거리니까 상거리 L''로 그냥 왼쪽에 있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붙여요. 자, 그러면 요거는 허상이냐 실상? 허상이나 실상이? 렌즈에서는 우리가 렌즈란다. 단일 굴절면이면 렌즈 한 면이니까 렌즈하고 비슷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단일 굴절면에서 빛이 이렇게 통과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이쪽에 보통 물점이 있고 이쪽에 상이 맺히든 3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빛이 이렇게 들어가서 일반적으로 여기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맺혀져. 그럼 여기는 상공간이에요. 상이 맺혀지는 공간이에요. 굴절된 굴절면이 있고 나서 상이 맺혀지는 게 상공간. 이쪽은 물체가 있었던 거. 이 굴절되기 전 동네, 이 동네는 물체 영역이죠. 인층 영역. 물체 공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쪽은 이게 만약에 굴절면이라면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반사면이면 어떻게 돼? 지금 반사면을 이렇게 거울체를 그리면 빛이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들어왔다. 뭐 아니면 지금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팽광선을 들어왔다. 팽광선 들어오면 튕겨서 이쪽으로 딱 와서 한쪽에 모이는데 여기가 이제 초점 위치로 이쪽에 장착했죠. 그러면 거울면에서는 상공간이 어디가 될지 정상이냐? 이쪽에 물체가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가 물체 공간이야. 그런데 반사가 되면은 상이 어디다 맺힌다? 이쪽에 튕겨서 들어가지는 못하잖아. 다시 튕겨서 이쪽에 상이 맺히는 게 정상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쪽에 맺히는 상이 정상이야. 그지? 거울은 이쪽에 넘어가서는 맺히면 그게 Ну что, нормально? 반사돼서 이쪽에 맺혀야 돼. 반사돼서. 상이 이 동네 맺혀야 돼. 그러니까 기준이 조금 달라지죠. 부호는 똑같아요. 부호는 똑같이 판별합니다. 이 기준에서 왼쪽은 마이너스, 오른쪽은 플러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상이 실상이냐, 허상이냐, 실물이냐, 허물이냐를 판별할 때는 일단은 물체는 이쪽에 있는 게 정상이니까, 이쪽에 와야 되니까 물체가 이쪽에 있는 게 실물이 맞습니다. 근데 상은 이쪽에 튕겨서 여기 맺혔으니까 얘는 이게 실상이다. 거울이니까 여기 상 생기는 게 정상이다. 이게 실상입니다. 그거 맞는 거 봐봐. A번에. 그 A번에 뭐라고 적혔냐? 뒤에. 지금 120페이지. 물점은 평행광선을 들어왔으니까 무한원의 물점이 되겠죠. 이게 빨리 물점이 엄청 무한대에서 오니까 평행광선이 온 거고. 그 물점은 어디냐? 없어. 저쪽에 있으니까 무한원상의 물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상은 뭐라고? 상은 어떻게 돼서? 실상이라고 적혀있죠. 왜? 숨겨서 이쪽에서 실제로 맺혀져야 되니까 이제 왔으니까. 오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뭐가 되나 실제로 Что за хрень? 그 초점 위치가 된다고 했지? 상측 초점 위치. 그러면
물측 초점 위치. А, вот тут, короче, друган мой бывал точно. 물측 초점 위치는 우리가 렌즈나 공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으면은 굴절 같은 경우는 이 굴절의 어떤 봉들의 힘에 의해서 양쪽에 똑같은 거리에 하나의 초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 F 자 이렇게 해서 두 개가 하나씩 똑같이 탁 생긴다고 했어요. 공상이죠. 근데 이런 반사체 같은 경우에는 같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 이 상점과 물점이 보통 그 초점이, 통측 초점, 물측 초점이 같은 위치에 존재해요. 같은 위치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상측 초점도 여기, 물측 초점도 여기. 네, 상측 초점은 여기서 와서 여기 상 미쳤으니까 상측 초점입니다. 갱광선이 와서 만나고 상측 초점 위치야. 근데 만약 여기서 빛을 쏘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빛을 쏘면 그래서 이렇게 평행으로 빠져나갔다. 그럼 이 자리는 뭐였어? 물측 초점 위치였잖아. 그러니까 통측 초점과 물측 초점이 한 자리입니다. 같은 자리. 특이한 그런 형태를 지니게 됩니다. 여기 봐봐. 이게 만약 이렇게 됐는데 거울이야. 이렇게. 근데 여기서부터 빛을 쏘았다. 뭔지 몰라도 쏘았어. 이렇게 보내봤어. 이렇게 보냈는데 딱 반사되고 나서 어떻게 가는가? 이렇게 가버렸어. 광축에 나란하게 딱 빠져나가잖아. 그럼 이 자리는 뭐냐? 소리야? 초점에서 나가야 빛이 반사하고 굴절 위에 나란하게 빠진다. 그러니까 얘는 초점 자리였고 바로 물측 초점 자리였어. 그런데 여기서 나란하게 이걸 갖다가 이렇게 지우고 이쪽에 빛을 이렇게 쏘아서 들어오면 이렇게 해서 반대로 이렇게 빛이 모일 거 아니야. 그래서 모여서 평행광선을 들어와서 다시 모이면 여기 뭐야? 이게 바로 또 초점 위치가 되지? 그럼 상측 초점 위치. 여기 상측 초점이기도 하고 물측 초점과 상측 초점이 같은 자리가 동시에 한 자리에 용진행위가 자리가 초점이 여기서 싸우면 평행을 들어오면 여기 한 지점이 약간 방사는 높게 모이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리가 위치해도 한 지점이 같이 이 자리가 물측 초점이기도 되고 초점 자리가 같은 자리가 그러니까 이런 렌즈나 굴절면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렌즈에서는 반드시 양쪽에 굴절면을 기술해서 양쪽에 똑같은 거리에 동시에 딱 발생합니다. 저기 물측 초점 이게 통측 초점이고 또 오목면일 때는 이게 반대로 돼. 여기가 통측 초점 이게 물측 초점 그게 이제 바뀌어서 그렇지 항상 이 굴절 면을 기술하는데 양쪽으로 사이드를 딱 벌어져서 이렇게 초점 위치가 딱 정해지는데 이 난사체의 경우는 거울에서는 조금 다르다. 거울에서는 한 자리.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생겨지는 거고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게 만약에 이런 거면 어떻게 돼? 플러스. Ну что, неплохой день, да? 플러스면은 플러스한다. 원로 꾸면이면 빛이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오면 튕겨서 반사로 나갑니다. 튕겨서 나가는데 그냥 막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초점 위치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갑니다. 이렇게 빠져. 응? 이렇게 빠져.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나란 광선이 들어와서 볼록 거울을 만나면 튕겨서 탁 나가는데 이 지점 바로 여기에서 튕겨 나갈 겁니다. 그래서 평행광선이 들어와서 나가는 거는 초점 위치에서 나가는 것처럼 나오니까 이건 뭐야? 여기는 이게 상측 초점입니다. 상측 초점이니까 F 프라임이 되는 거 동시에 이거만 되냐 이거 아니야. 빛을 거꾸로 쏘아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이 초점을 향해서 광선을 딱 쏘아버리면 반사되고 나서는 이렇게 하늘을 딱 숨겨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초점을 향해서 온 광선은 숨기고 나서는 나란하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측 초점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측 초점이 이 오른쪽에 이렇게 생기고 오목 거울 같은 경우는 물론 거울 같은 경우는 위치가 좁혔다고 했습니다. 그림 그려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측과 상측이 같은 지점에 발생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두 가지 A, B를 보면 A를 보면 B는 B가 있습니다. 이걸 들어오면 이렇게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냥 막 나가는 게 아니고 평행광선을 들었으니까 초점과 연관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점에서 빠져나오는 그 같은 이 연장선으로 여기가 물측 초점이 됩니다. 아니 상측 초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상거리가 됩니다. 여기는 상점이자 초점이 요 거울 앞쪽에 생기는데 이거는 어때요? 거울
뒷면에 생기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상이 여기 맺혀졌다고 우리가 판단을 했잖아. 이쪽으로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상이 있어야 될 자리는 아닙니다. 거울에서는 상이 이쪽에 있어야 정상이에요. 반사돼가지고 이쪽 동네에 상이 맺혀야 실상인데 얘는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되니까 얘는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허상. 물체는 어떻게? 멀리서 왔으니까 무한원에서 오는 물점. 물점 거리는 무한원에 있고 상점의 위치는 어떻게 된다? 월 뒤쪽에 있으니까 이것은 허상으로 된다. 우리 B번에 보면 무한원의 물점 허상. 여기 L과 F판이 부호와 거리가 표시가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쓰였다가 페이지 A, B, C, D C, D 위에 같이 거울 정도 하는데 아까는 보이는 거에서 이제 그런 방송을 하는데 여기서는 C, D는 여기서부터 그리고 요 그림 잡을 끝이 C 그림에 보고 그렇잖아. C 그림 보면 거울면 그림이나 C 그림보다 화살표가 이렇게 될 수가 없지. 여기서 출발해서 나가가지고 이렇게 빠져나와야 되잖아. 이제 화살표 위치가 잘못됐습니다. 화살표 반대로 또 이쪽에서 빠져나가도록 뒤집어 있지. 이렇게 가서 여기 지점이 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이 여기서 나온 빛이 거울면에 반사되고 나서는 광수가 나란하게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나가는 나란하게 평광선으로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관찰을 했으니까 여기는 초점일 수밖에 없다. 초점이었겠다. 이게 아시면 초점에서 출발한 광선은 부딪힌 다음에 나란하게 쭉 빠지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초점을 향해서 빛이 들어왔잖아요. 이거는 원래 초점을 향해서 빛이 이렇게 입사 광선이 수렴 광선으로 이렇게 거울에 면에 들어왔어. 그러고는 광선은 향 튕겨서 수평으로 평하게 쫙 광선이 나란하게 빠졌으니까 나란하게 광선이 만들어졌네. 그럼 들어온 광선은 초점을 향한 광선이었거나 초점에서 출발한 광선이어야 하지. 그러니까 이것은 초점을 향해서 돌아온 광선으로 여기 물점이 허물점이 물점인데 이게는 실제적으로는 물점이 동리에 있어야 되는데 물점이 거울 뒤쪽에 있습니다. 허물 개념으로 들어온 거지. 우리 앞에서 단일 그 물점이 있는 것처럼 허물 형태로 이렇게서 물점이 만들어지고 오늘은 쭉 빠져나갔는데 평행광선이 나간 거 보니까 이 지점이 물측 초점 위치겠다. 물측 초점을 향해서 들어온 광선이 친 다음에 광선이 나란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럼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평행광선이 끝났고 일반적으로 물건을 쓰죠. 광축상의 일정 거리에 점을 정해서 하면 여기서는 이렇게 사선광선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반사돼가지고 원목이니까 땅목은 딱 튕겨서 안으로 들어버립니다. 근데 이쪽 모여버려. 그리고 여기 상이 맺혔네. 상이 위치, 물점 위치, 상점 위치 다 나왔고 물점 위치는 실물 맞고 그다음에 상도 실제로 맺혀야 될 공간에 맺혔으니까 실상 맞고 그러면 L과 L 프라임을 구분해주면 그냥 지점 정도로 거리만 재면 끝이지. 둘 다 그러니까 실물일 경우에는 L 이 물체 여기는 실물이 아니구나. 실물일 경우는 항상 이쪽 동네에 물체가 전딩해야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서 물체 거리는 항상 맞잖아. 항상 이쪽에 있을 거야, 왼쪽에 있을 거고. 실물이다. 그럼 무조건 마이너스다. 실물은 항상 마이너스가 된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이너스 플러스를 붙일 수가 없죠. 이거는 무한원에 있으니까 부호값을 올릴 수가 없어. 무한원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동네에 있지. 근데 쟤는 조금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무한대라고 해서 우리가 무한원이다 이걸 해주는 거고 실물이다 그러면 공식상의 어떤 점을 하나 표시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공식상에 존재하는 점이니까 실물이라 할 수 있고 얘는 항상 렌즈든 또 단일 줄점이든 거울면이든 앞쪽에 존재해야 되니까 항상 이쪽이니까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고 좌표계의 어떤 원칙을 무엇이어야겠다. 실물은 항상 마이너스다. 이런 것보다 작다. 이건 어때? 어떤 실물점이 하나 있고 물점이 공식상에 존재했습니다. 실물이네. 실물에서 이렇게 나갔어. 이렇게 나가서 볼록 후면을 만나서 숨겨서 광선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꺾여서 나갔는데 그거를 갖다가 상점을 잡아야 되니까 이쪽에 상을 못 냈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점 하나를 빼보면 이쪽에 하나 만나는 점을 우리가 가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이거를 이제 상이 맺히는 상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자.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허상이 맺히는 점입니다. 여기는 실제적인 상이 이쪽에 있어야 실상인데 거울은 뒤쪽에 갔으니까 허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면 거울에서 아침에 거울을 볼 때 화장실에서 욕실에서 머리를 이렇게 하는데 앞에 평면 거울에서 내가 보면 내가 거울 뒤쪽에 내 상이 거울 앞에 나온다는 거야. 내 뒤쪽에 보이지. 그러니까 그 평면 거울에서 보이는 상은 뭐다? 실상이다, 상이다? 허상이다. 그래서 똑바로 서 있다, 뒤집어 져 있다. 똑바로 서 있지. 내가 똑바로 서 있으면 거울이 똑바로 서서 보이잖아. 그러니까 정립 허상이다. 크기가 커 보여, 작아 보여. 똑같이 1대1 사이즈. 그러니까 Зачем, блядь, 평균은 чё? 얼마다? 1이다.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플러스다. 플러스여야지 정립이다. 그럼 평비율 이야기가 거기서 출발해. 얘들도 그 이야기가 여기서 그러면 상이 어떻게 돼? 도립으로 맺히면 평비율이 마이너스 같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똑바로 서면은 정립이면 평비율이 플러스 같은 나올 것이고 평비율이 1이면 사실 같을 것이고 평비율이 1보다 크면 확대된 상일 것이고 평비율이 1보다 작게 나오는 기사상 이건 축소된 상이 나옵니다. 이게 확대된 정립 실상입니다. 정립 허상이죠. 축소된 도립 실상이죠. 축소된 정립 허상이죠. 뭐 이렇게 이제 막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축소 확대는 일어날 수 있고 사이즈가 똑같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축소 확대 안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도립은 항상 실상이다. 정립은 항상 허상이다. 그거는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가지고 가면 이게 3점 물점 정해지면 물점 3점 정해지면 물책을 상거리는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니까 구어 처리하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뭐이 F까지 다 잘 나왔고 제일 마지막에 F, GH는 이제 마지막 거예요. 그러면 평행한 빛이 보면에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발산하면 들어오는 거 있으면은 평행, 발산, 수렴 만들 수 있는 거 생각해봐야지. 수렴, 발산, 평행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니까 학술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실점 애매한 상황이 물점이 여기가 이렇게 하면 여기가 물체가 여기 물체가 큰 게 있어서 이렇게 묻다는 거.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물점을 향해서 오는 방산 이거를 수렴 방산이 나오고 결국에는 이쪽 동네에서는 과속상의 점을 못 만들어요. 못 만드니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수렴으로 이따 보세요. 케이스를 설명하자면 이걸 연장 순서를 쭉 빼가지고 여기에 물체가 있는 것처럼 여기 물체가 있는 것처럼 조건에서 온다. 그런 식의 어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야 됩니다. 물체에서 발생돼가 빛이 와야 되는데 물체 장수 빛이 들어온다? 이상하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평행광선, 수렴광선, 발산광선 세 가지를 나눠서 항상 이거는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 하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해가 좀 하면 어색할 수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접근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렴광선으로 들어온다면 여기에는 물체를 향해서 오는 빛처럼 이렇게 오는 것이고 그럼 여기에 상축에다가 점을 수 있는 가상의 점이 하나 존재를 한다. 여기를 물점이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럼 여기는 실제로 물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이쪽 동네니까 여기는 허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럼 이쪽에서 왔는데 오목구면을 만났어. 오목구면을 만났으니까 오목거울 만났으니까 이렇게 반사를 쌓아서 모일 거예요. 오목은 모이잖아. 오목은 모이고 볼록은 튀겨나가고 있잖아. 오목이니까 수렴 광선이 만들어질 거고 이렇게 모였어. 그러니까 안 그래도 모일 광선인데 평행으로 가도 모일 판인데 이렇게 모이면서 더 쉽게 보여. 그러니까 굉장히 앞쪽에 딱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상이 있어. 상은 정상적으로 상이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 실상 목걸이가 상거리가 되고 이거는 물체가 되고 여기는 국면만 이 면만 바뀌었습니다. 볼록 국면으로 볼록 거울면으로 바뀌었습니다. 반사면이 역시 수렴 광선으로 들어온다. 어디 물점 여기 있는 것처럼 향해서 이렇게 여기에 물점을 향해서 오는 빛이 이렇게 허물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튕겨 나갈 건데 튕겨 나가서 뒤쪽으로 이렇게 상이 맺혀지는 것처럼 적으니까 상이 이쪽에 나오겠네. 그러니까 물체 위치도 여기, 상 위치도 여기. 이거는 허물, 이거는 허상. 허물 허상이 나왔네. 거리는 이렇게 되면 되고 보는 파스. 허물인지 실물인지 허상인지 실상인지
그 구분하는 거. 뒤에 가면 초점, 실초점 이런 것도 나옵니다. 초점을 실제로 존재해야 될 자리는 뭐 실초점이 될 것이고, 아니면 후초점이 될 것이고, 그런 것도 뒤에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221페이지에, 이게 뭐, 그림 설명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내가 좀 정리해 놓은 걸 보여주면 이렇게 돼요. 221페이지에 1, 2, 3을 갖다 정리해 놓은 거니까 뭐 같은 거야. 책 봐도 되고 봐도 책에 좀 줄 좀 꺼놓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L이 0보다 작다 크다 이렇게는 표시 없으니까 직접 이렇게 마감해서 써놓든지 이런 사진을 찍든지. 자, 작도 통일에 작도 통일하고 또 그 규정, 이제 작도하는 방법 좀 일단 이야기 드릴 건데, 작도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작도는 그냥 우리가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해서 상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상이 정립상이 만들어지는구나, 조립상이 만들어지는구나, 축소상이 생길 수 있겠네, 확대상이 생길 수 있겠네, 거의 같은 상이 만들어진, 그거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잘 그려보면 좀 정밀하게 그려야 돼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최초 광산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거는 뭐 기본이었잖아, 그지? 기본이고, 공연의 정점을 기준으로, 기준이 있어야 거리를 재지. 이 지금은 계속 정점에서 기준을 재고 있습니다. 저 뒤에 가면 나중에 주점이라는 기준이 새로 생기지만, 지금은 얇은 렌즈, 뭐 앞쪽은 전부 다 정점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정점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이 음이고 우측이 양이다. 우리 수직선 그래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면 돼요. x축 생각하면 되고, 1, 2, 3 굴절면 또는 반사면, 그러니까 이제 굴절면, 단일 굴절면일 수 있고, 반사면 우리가 배운 원로거. Ну, начало дня уже неплохое. 상관없이 뭐가 어딘지 상관없이 실물이면 뭐야? 물체 거리는 항상 0보다 작았지. 아까 우리 봤잖아. 무조건 실물은 왼쪽에 있기 때문에 실물로 우리가 정의를 하자면 무조건 이쪽에 있을 수밖에 없었지, 그림상. 그러니까 항상 L 값은 0보다 작게 분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리고 허물이면 반대쪽이 저쪽 오른쪽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항상 0보다 크지. 이거는 반사면이고 굴절면이고 관계가 없다. 항상 그래. 그리고 굴절면과 반사면을 나눠서 한번 생각해보면